들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냈어요? 네. 오늘 정석은 과제가 없었어요. 정석은 과제가 없었고 그것만 있었네요. 부교재가 있어서 부교재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진도 나갈 건데 진도는 복소수 뒷부분이라 많지가 않아요. 금세 아마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나가면 이제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정식에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부교재 풀이부터 해드릴게요. 부교재 123번 보시죠. 자, 123번 보시면 왜요? 네, 123번 보시면 x는 1 더하기 루트 3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래요. 그러면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되긴 합니다. 2차밖에 안 되니까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사실 계산할 때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요 i가 있고 루트가 있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없애주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식을 변형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x-1은 루트 3i로 바꿔줍니다. 오셨어요? 핸드폰 제출하고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x-1은 루트 3i로 하고요. 이 부분을 없애주기 위한, 간단하게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양변에 제곱을 해준다는 거죠.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요. 우변은 루트 3의 제곱이라 3이고요. i의 제곱이라 마이너스 1이라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좌변도 정리합니다. x-1의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넘겨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되죠. 그래서 전에 우리 중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시간에 했었는데 x제곱 자리에 2x 마이너스 4로 쓴다면 2차가 1차로 낮아졌으니까 좋은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요. 문제에 만약에 3차도 있었으면 양변의 x를 한 번 더 곱해서 정리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x제곱까지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냥 x제곱 자리에 2x-4를 대입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요. 2x-4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되면서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6이 된다는 거죠. 보통 이런 문제는 x의 값이 사라지는 구조로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가 사라지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교재예요. 부교재 123번 지금 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4번은 풀지 않고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4-i분의 34 있고 y는 4 플러스 i분의 34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 둘을 보고 아, 얘랑 얘가 무슨 관계구나, 켤레 관계구나 라는 걸 보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x에 발을 붙인다면 4-i분의 34 전체에 발을 붙이는 거고요. 이 반은, 켤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에 대해 분배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34의 발을 씌우는 걸로, 그 다음에 4-i의 발을 씌우는 걸로 바뀝니다. 근데 34의 발을 씌워봤자 그냥 34죠. 34는 34 더하기 0i인데 마이너스 0i로 바꿔봤자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분모에 4-i의 발을 붙이면 4 플러스 i가 되죠. 뭐예요? 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y는 x의 발을 씌운 거라는 겁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켤레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둘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면 조금 간단한 형태가 된다고 그랬죠. 둘을 더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실수가 되고요. 둘을 곱해도 실수가 되고요. 둘을 빼면 뭐가 돼요? 순허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허수가 되기 때문에 보통 제곱까지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뒤에 있는 친구, 뒷부분에 계산하세요. 이 친구를 덧셈,
곱셈, 뺄셈 형태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때려박아서 문제 푸는 거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는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때려박아서 문제 푸는 거면 잘못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덧셈, 곱셈, 뺄셈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127번입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어요. 복소수를 제곱하면 크게 네 종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양수, 두 번째 0. 여기까지는 실수였어요. 세 번째 음수, 네 번째 다시 허수가 나오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수가 나오거나 허수가 나오면 그 친구를 뭐라고 불렀어요? 허수라고 불렀죠. 음수가 나오는 친구는 뭐라고 불렀어요? 순허수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Z제곱이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냐면 양의 실수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Z가 뭐냐면 Z가 실수라는 거죠. Z가 실수가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닌 친구가 나오니까요. 그럼 실수는 실수인데 양의 실수가 된다는 건 Z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Z가 실수면서 0이 아니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 Z의 실수부가 0이 아니고요. 허수부는 여기까지 이야기가 허수부는 0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직접 제곱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용해서 제곱까지 한 거고 이거 제곱하려면 식이 좀 많이 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고 실수부, 허수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고요. 주어진 친구를 실수부, 허수부로 묶으면 Z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게 실수부가 되고요. 허수부는요.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군요. 3A 그다음에 플러스 2I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실수부니까 0이 아닌데 이 친구는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 친구를 0으로 만드는 친구를 찾아보면 요거 인수분해 되죠? A 플러스 1하고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고요. 자, 이 친구도 다 왔습니다. 출석 안 찍고 들어오셨네요. 지훈이 찍고, 네, 그죠. 현우도 안 찍고 들어온 걸로 되는데. 아니요. 이거 찍었으니까 됐어요. 그걸로 했을 거예요. 일요자운, 뭐 이런 걸로 아마 체크했을 겁니다. 그 체크하실 때 수업까지 정확히 보고 찍으세요. 이렇게 해서 A-3, A 플러스 2 되니까 요거에 의해서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A는 마이너스 2여야 되고 동시에 아니어야 되니까 A는 3이 아니어야 되고요.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마이너스 2 하면 얘 0인데 마이너스 2는 얘도 0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건 0이면서 이건 0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Z제곱이 0이 나왔다 하면 마이너스 2가 답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답은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직접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알겠죠? 체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130번입니다. 130번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에 대해서 x 더하기 y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i가 붙어있는 허수랑 i가 안 붙어있는 실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실수부 허수부를 나눠서 적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i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0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수부도 0이고 동시에 허수부도 0이어야지만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돼서 x-3하고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 친구도 인수분해 됩니다. y-2하고요. y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x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xy의 순서상을 놓고 본다면 x가 3이면서 y가 2 요것도 되고요.
x가 3이면서 y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이면서 y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부터 적죠.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의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문제에서는 x 더하기 y의 값에 대해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때는 5, 2, 0, 마 3 이렇게 4종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없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뭐가 없나요? 마이가 없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다음은 133번입니다. 옆에 있는 133번이고요. 보시면 Z는 1 플러스 I라고 되어 있는데 땡땡땡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Z분의 Z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Z바분의 Z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분수의 덧셈 뺄셈이에요. 분수의 덧셈 뺄셈이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통분이죠. 그리고 Z를 1 플러스 I라고 했고 당연히 Z바는 허수부의 부호가 바뀐 1 마이너스 I입니다. 대입해서 푸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켤레 형태가 나오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덧셈, 곱셈, 뺄셈을 가지는 구조로 간단하게 만들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때려박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분수의 뺄셈이니까 통분이죠. Z랑 Z바가 분모에 있으니까 Z 곱하기 Z바로 만드는 거예요. 뭐 했어요? 곱했잖아요. 훨씬 간단해지는 거죠. 곱한 결과가 뭔지 이런 건 이따가 찾을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분모가 Z바가 되려면 분모 분자에 Z바를 곱해야 되고요. 이 친구는 Z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요.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바.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까지 같이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Z제곱 마니까 플러스 Z 이렇게 되죠. 그러면 Z바분의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3개 알면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런 형태로 좀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걸로 묶으면 되겠네요.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제곱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을까요? Z바 마이너스 Z 이렇게 하니까 인수분해 되네요. 이거 뭐예요? Z바 마이너스 Z가 공통인 인수로 있네요. 그러면 Z바 마이너스 Z로 묶으면 앞에 친구는 Z바 더하기 Z가 남고요. 뒤에 친구는 빼기 1이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Z바 그럼 모두 곱셈,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곱셈부터 구해볼까요? 뭐예요? 합차 공식이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의 제곱 빼기 i의 제곱이라 2가 되고요. 둘의 합은 그냥 할 수 있죠? 2가 되네요. 둘 다 2네요. 그 다음에 Z-Z바는 얘에서 얘 빼면 2i가 되죠. 넣으면 되겠죠. 됐죠? 모두 넣어서 정리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안 쓰여도 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있던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켤레 형태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켤레 형태이기 때문에 빼면 뭐가 나와요? 순허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이 순허수 형태가 아니었다면 본인이 뭔가를 잘못 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133번 됐고요. 그 다음에 134번 보겠습니다. 134번 보시면 Z-Z바는 0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때려박고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때려박아서 풀어도 되는데 그거 말고 형태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적어드린 형태죠. 사실은 변형을 했지만 Z-Z가 0이다 되어 있는데 요건 정리하면 Z는 Z바다예요. 이거 보면 떠올라야 되는 거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Z가 무엇이다? 실수다. 물론 Z를 A 플러스 BI 그럼 켤레인 이 친구는 A 마이너스 BI 해가지고 정리하면 2BI가 되고 이게 0이니까 B가 0이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러라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요걸 보고 이렇게 바꿔서 이건 Z가 실수라는 걸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한 거구나 이렇게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걸 만족시키는 Z를 찾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기 있는 Z 중에 실수인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1번 아니고요.
3번도 아니죠. 순허수니까요. 5번도 아니고요. 4번도 아니에요. 그럼 형태가 정리가 덜 돼 있긴 하지만 2번이 합차 공식을 쓰면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35번입니다. Z와 그거의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Z랑 Z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억 Z 곱하기 Z바 곱셈은 실수다. 이거 맞죠? 이러려고 그 켤레를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니은 Z-Z바가 0이다. 여기랑 똑같네요.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Z 이꼴 Z바라고요. A 플러스 BI 넣어서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성립하니까 Z는 무엇이 돼요?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허수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Z 플러스 Z바가 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요 내용이 없죠? 요 내용이 없으니까 Z를 A 플러스 BI 더하기 Z바는 A 마이너스 BI니까 정리하면 얼마? 2A가 된다고요. 그죠? 근데 2A가 0이니까 A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0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B는 현재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얘가 0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조금 변형해서 나오면 똑같은 조건을 줘요. Z 더하기 Z바는 0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걸 만족하면 Z는 순허수다 또는 허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방금 이 이야기로 A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죠? 실수부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실수부가 0이면 그 수는 순허수나 허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0 더하기 BI가 Z예요, 현재. 그죠? 그럼 이게 순허수냐 하면 틀려요. 왜요? B가 0일 수도 있잖아요. B가 0이 되는 순간 허수가 아니고 뭐가 돼요? 실수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틀려옵니다. 알겠죠? 이쪽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수인 거 아니에요. 0이 된다라는 생각을 꼭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됐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136번입니다. 자, 136번 보시면 두 복소수 Z랑 오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례복소수 형태 되어 있고요. 기억 Z 더하기 떠들지 마세요. Z에 전체에 바를 붙였어요. 덧셈 뺄셈에 대해서 사칙연산에 대해서는 분배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좌변에서 우변 갔으니까 우변에서 좌변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Z제곱이 뭐라고 나왔냐면 음수라고 나왔어요. Z제곱이 음수라는 건 우리 Z를 뭐라고 부르냐면 순허수라고 부르기로 이야기를 했죠. 허수 중에서도 순허수인 거예요. 그럼 순허수란 뜻인데 근데 문제에서는 Z랑 Z바가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Z랑 Z바가 같으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수라고요. 그럼 순허수인데 실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죠. 틀렸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Z랑 오메가를 더했는데 0이면 Z 오메가 바는 Z바 오메가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살짝 변형을 해볼게요. Z 오메가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에 한번 바를 씌워볼게요. 그러면 이 바가 곱셈이니까 분배되는 것처럼 보여서 Z바 오메가 바의 바고요. 바의 바는 뭐였었냐면 원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사실 우변에 적혀있는 이 친구는 Z 오메가 바의 바인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Z 오메가 바랑 이게 성립하면 Z 오메가 바랑 Z 오메가 바의 바, 즉 원래 친구랑 켤레 형태가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이 같은 거라면 아까 계속 하고 있었죠? 원래랑 켤레가 같다는 건 돌고 돌고 돌아서 Z 오메가 바가 실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성립하면 이게 실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Z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죠. 그러면 오메가는 여기 오메가가 있으니까요. 오메가는 마이너스 Z가 되고요. 그럼 오메가 바는 오메가 바 있으니까요.
양변에 바를 씌워서 마이너스 z 바가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게 성립하면 이게 실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z 바라고 쓸 수 있다는 뜻이니까 써볼까요? 그럼 주어진 z 오메가 바는 사실 z 곱하기 마이너스 z 바가 되고 마이너스 z 바가 실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맞나요? 맞나요? 맞죠. 켤레의 이야기가 원래 친구랑 켤레를 곱하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실수가 나온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면 결국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렇게 되면서 성립한다는 겁니다. 저걸 A 플러스 B, C 플러스 D,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해가지고 넣어서 풀어도 되긴 돼요. 풀어도 되긴 되는데 역시 문제에서 요구한 건 그런 형태의 풀이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확장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마 이렇게 안 풀었을 거예요. 이렇게 안 풀고 A, B, C,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넣어가지고 문제 풀었을 텐데 네,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됐죠? 이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5분밖에 안 걸렸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부교재에 있는 것 중에 이번에 과제가 118번부터 136번까지였었어요. 여러 문제 있었네요. 요거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풀어드린 거 말고요. 네. 118번 있는 페이지, 36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37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38이요? 39요? 없습니까? 40이요? 40은 다 풀어드리긴 했네요. 그럼 리마인드 볼까요? 리마인드 오늘 11차죠. 리마인드 오늘 내용은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이고요. 내일 하는 거 1차 방정식이 다시 나오긴 하는데 뭐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페이지인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리마인드 10회차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질문 있습니까? 9회차예요? 그래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맞네요. 미안해요. 1차 함수 파트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인 1번부터 3번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 7번까지 질문. 다음 페이지 11번까지 중에 질문이요. 10번이요. 1차 함수 그래프 중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그래프와 Y축에서 만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우선 직선의 방정식 세울 거고요. 계산을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리면서 하셔야 돼요. 문제에 이렇게 함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단순히 숫자로만 하지 마시고 꼭 그림하고 연결을 지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8이래요. 여기쯤 있겠죠?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래요. 2, 마이너스 4 여기쯤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지나는 친구니까 요런 직선일 거예요. 요런 직선이 있는데 식은 이따가 구하고요. 이 직선하고 Y축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여기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지나는 직선을 찾으세요. 그 얘기인 겁니다. 어떤 직선인지 몰라요. 여기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 친구를 식을 구해서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뭐라고 부르나요? y절편이라고 부르죠. y절편을 구한 다음에 그 좌표를 주어진 1, 2, 3, 4, 5번 중에 대입해서 성립한 애를 찾을 겁니다. 문제 이렇게 설계했고요. 가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첫 번째 기울기 있어야 돼요.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선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두 점이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잡을까요? x의 변화량 2 빼기 마이너스 1분의 y의 변화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준아 정신 차리고요. 자,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4고요. 2 마이너스 4를 지나니까 이거 식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로 될 겁니다. 요게 왜 이렇게 지나는 점을 빠지는지는 사실 공수 2에 나옵니다. 공수 2에 나오고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2차 함수 하면서 한번 다룰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전개해서 정리해도 되는데 우리의 목표 뭐였어요? y절편 찾는 게 목표였죠? y절편은 어떻게 찾아요?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x에 0 넣으면 마사 마이니까 8 빼기 4네요. 그래서 여기는 0,4입니다. 그럼 주어진 1, 2, 3, 4, 5번 그래프 중에 x에 0 넣고 y에 4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는 친구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건 2번입니다. 2번이 x에 0 넣고 y에 4 넣으면 즉 y편이 4인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림하고 연결시켜서 꼭 하셔야 돼요. 단순히 숫자로만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간단하니까 숫자로 해결해도 나중에 복잡해지면 숫자로만 해결하는 버릇은 되게 안 좋은 결과를 가집니다. 네, 11번까지 더 질문이요. 없으면 15번까지 질문이요. 여러분 이런 13, 14, 15 같은 문장제 문제 어려워하죠? 이런 문장제 문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식을 자꾸 외워서 풀려고 그러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어떻게 식으로 쓸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대충 식만 적지 마시고 머릿속에 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장제 문제는 본인이 좀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19번까지 중에 질문 19번이요. 300g의 가스를 연속하여 5시간 동안 일정한 속도로 연소시키면 가스가 완전히 소모된다. 그럼 얘는 300g을 다 태우는데 5시간이 걸린다고요. 1시간 동안 얼마씩 탄다는 거예요? 60g이 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1시간에 60g의 가스를 연소시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아이고 문제에선 분 단위로 되어 있네요. 그럼 60분 동안 60g을 연소시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1분 동안 몇 g을 연소시키는 건가요? 1g을 연소시키는 거죠. 됐죠? 근데 x분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x분 동안에는 xg을 연소하겠죠. x분 동안 연소시키고 남은 가스의 무게를 y라고 했어요. 남은 것을 y라고 했어요. 전체는 얼마죠? 300g이었죠. 전체 300g이었어요. 그럼 300g에서 남은 거는 연소시킨 걸 빼야 남은 게 되겠죠. 근데 남은 걸 우리 뭘로 놓기로 했어요? y. 연소시킨 건 뭘로 놓기로 했어요? x분 동안 연소하는 건 x. 그래서 300 마이너스 x는 y가 되겠습니다. 됐죠? (20번도)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자 볼까요? 오늘 진도 나갈 거고요. 오늘 진도는 복소수 파트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문제를 풀어보긴 풀어봐야 되는데 이따가 실제
학교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2개 정도 풀어보고요. 그 외에는 좀 암기해야 될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순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순환성,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돌고 도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암기를 합시다.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걸 알아야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를 암기할 거냐면 이거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고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양변에 i 곱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i 4제곱은 양변을 제곱한다고 생각해서 1이 되고요. 그럼 i 5제곱은 이 상태에서 양변에 i를 곱하면 i가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옵니다. i 4제곱 똑같은 이유로 여기 i 6제곱, i 7제곱, i 8제곱이 되죠. 그럼 이렇게 4개 단위로 순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는 i하고 4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개 단위로 순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얘는 미안해요. 더하기 1 해야죠. 이거 왜 4제곱이라고 적었어요? 5제곱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i하고 4n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친구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i 4n 플러스 3 해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친구들은 사실은 다 같게 된다는 거예요. 4개 단위로 순환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의 4n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n은 자연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정수라고 표현해야겠군요. 여기서 정수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 있는 친구들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요거는 너무 자주 쓰이니까 외울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2개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외우진 않을 겁니다. 지금 외우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때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는 외울 건데 지금은 이렇게 순환할 수도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 순어수 형태가 아닌 친구들로 대표적인 게 뭐 나오냐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 이런 친구들이 나옵니다.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가 나오고요. 이 친구를 잠시 z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z는 z가 되고요. z제곱은 뭐가 되냐면 여기다 적을까요? 반대로 z제곱은 자 양변을 제곱해요. 그럼 분모는 분모대로 제곱해서 4. 분자는 1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2배 2의 곱 되고요. 뒤에 거의 제곱이에요. 이거의 제곱입니다. 이거의 제곱이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요. 한 번 더 정리하면 4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3 i가 됩니다. 됐죠? 그럼 요거는 분모 분자를 2로 한 번 더 나눌게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가 돼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뭐 순환하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최대 6제곱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6제곱이 넘어가는 형태는 안 다뤄요. 안 다루고 6제곱까지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6제곱 내에 마이너스 1이나 1이 나오게 정리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오면 그거에 제곱을 하면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제곱했는데 별거 없네. 그러고 끝나지 마시고 세제곱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럼 세제곱을 한다면 제곱에 뭐를 곱해야 되냐면 얘를 곱해야겠죠. z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분모는 4가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루트 3i 더하기 1, 루트 3i 빼기 1 이렇게 켤레 형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실제로는 켤레는 아니긴 한데 켤레가 되려면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죠.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3i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뭐가 돼요? 4분의 요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입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하면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이건 Z 6제곱이 1인 친구입니다. 몇 개 단위로 순환한다고요? 6개 단위로 순환한다는 거예요. 이건 결과물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나중에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이건 뭐다? 아, 순환하는 구조는 뭐다? 직접 해본다예요. 이건 외우고 이건 직접 해봅니다. 그래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혹은 1이 나오는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형태를 찾아 나가는 거고 6개 단위로 순환하죠. 그럼 이런 친구들의 만약에 Z의 15제곱을 구하세요 하면 6개 단위로 순환하니까 15를 6으로 나누세요. 그럼 2죠? 그리고 나머지 얼마예요? 3이죠? 그럼 이 나머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Z 15제곱은 정리를 하면 Z 6제곱의 제곱 곱하기 Z 3제곱이라 Z 6제곱이 얼마라고요? 1이죠.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Z 3제곱하고 똑같은, 즉 이 나머지 거듭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Z 3제곱 얼마예요? 구해놓고 보니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줄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6번까지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딱 보고 보이려면 그건 나중에 시험 대비를 한창 많이 할 때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 파트 끝나면 다시 안 씁니다. 다시 안 써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면 순환하는 구조가 나오겠구나 정도면 충분하고요. 또 많이 쓰이는 형태가 뭐 있냐면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이번에는 순환하는데 약간 다른 형태의 순환을 보여드릴게요. 1 더하기 i가 있는데 이거의 n제곱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1 더하기 i의 n제곱이고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i를 잠시만 z로 넣는다면 그냥 이건 z예요. 이건 z인데 z제곱이 뭐가 되냐면 뭐가 돼요? 이거 제곱하면 1 플러스 2i 마이너스 i의 제곱이라서 1 이렇게 2i가 됩니다. 그럼 z제곱이 2i잖아요. 그럼 아까 i가 몇 개 단위로 순환한다고 그랬어요? 4개 단위로 순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i의 4제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z제곱에 4제곱을 하는 거니까 z 8제곱이 되고요. 2의 4제곱이라 16, i의 4제곱이라 1이에요. 그럼 얘는 돌고 도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데 거듭 제곱을 하면서 어떻게 8제곱을 하면 이 부분이 1이 되고 이 숫자가 점점 변하는 이런 구조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환성 혹은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해서 규칙성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 규칙성이 꼭 돌고 돌지 않고 이렇게 규칙을 가지면서 변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규칙성을 찾기가 숫자가 너무 커지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10제곱 이내의 친구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이야기를 물어보면 뭔가 규칙을 찾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 웬만한 크기 이내는 그냥 직접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수까지 끝나고 나면 실제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건 맞아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복소평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소평면이라는 게 있고 복소평면은 바로 이 복소수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한다고요. 그래프로 그려서 표현을 한다고요. 우리 원래 허수는 좌표평면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좌표평면은 실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허수는 그려낼 수가 없는데 복소수까지 합쳐서 이야기를 좌표평면에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좌표평면이라고 안 부르고 복소수를 그려낸 평면이라 복소평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작년 문제를 싹 다 풀어봤는데 여기 고등학교 문제, 목동 고등학교 문제를 싹 다 풀어봤는데 이걸 알아야 빨리 풀려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풀리는 문제들까지 좀 어려운 학교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아마 내년이 될 거예요. 내년에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을 가셔도 고등학교 수업을 실제로 시험 대비를 할 때 아마 이걸 다룰 겁니다. 네. 원래는 교육과정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루면 안 되는데 목동 지역은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 안 드리는 건 대수를 알아야 이게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있고요. 지금은 뭐 어떻게 한다? 그냥 직접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직접 거듭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나 1이 나오는 순간 찾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i가 나오는 친구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게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되겠습니다. 적으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 암기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예시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하나 더 하고 드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필수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요 파트를 할 때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뒤에서 조건을 주어주는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후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루트 b 있어요. 이렇게 루트가 따로 있으면 우리 곱셈이나 나눗셈에서 합쳐서 적어도 됩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내용까지는 이 루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양수나 0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써도 상관없었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내용 들어오면서 음수가 들어와도 된다. 음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둘 다 음수예요. 그러면 우리 루트하고 a, b 하면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이거 양수가 돼버리죠. 그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앞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원래는 그냥 루트 a분의 b 하면 되거든요. 근데 특수한 케이스에 앞에 음수가 붙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우셔야 돼요. 왜인지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 건 아주 특별하게 언제만이냐면 요거 안에 있는 친구들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눗셈 형태로 되어 있는데 루트가 통합되면서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건 분모에 있는 친구, 분모의 요 안에 있는 친구는 음수인데 분자에 있는 친구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루트 예로 들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한 걸로면 이거 이야기 말고 그냥 루트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즉 루트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곱하면 얼마예요? 6이죠.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럼 맞게 되는 흐름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가 되고요. 그럼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i의 제곱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붙고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우리 합쳐서 6이라고 적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뭐예요? 마치 마이너스 붙고요. 6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음수면 두 친구를 곱하면서 앞에 음수가 붙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역시 이 친구요.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도 놓고 보면 우리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처럼 분모 음수인데 분자 양수예요. 그럼 얘를 우리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루트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은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하고 2분의 3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럼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분의 3으로 나눠 써도 돼요. 둘 다 음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위에 이야기처럼. 그러면 루트 2분의 3i처럼 보이는데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고요. 자, 여기서 놓고 보시면 이거 뭐처럼 보이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이렇게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루트 2i분의 루트 3이 되고요. 그럼 이걸 분모에 i가 있잖아요. 루트는 뭐 마지막에 해결하고요.
i가 있으니까 얘는 분모 분자에 i를 곱해서 루트 2i 곱하기 i분의 루트 3i로 바꿉니다. 그럼 i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루트 3i가 돼요. 그럼 얘는 이 마이너스를 앞에 뽑고요. 루트 2분의 루트 3 곱하기 i로 바꿔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하고 루트 2분의 루트 3. 우리 이건 했죠? 2분의 3으로 쓸 수 있어요. 둘 다 양수니까. 그리고 i 요렇게로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중간 과정을 다시 바꾸면 뭐처럼 보이냐면 요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고 억지로 이 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럼 이런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마치 뭐예요? 분모 그대로 분자 그대로 적으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유리화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소수의 유리화부터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요 유리화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거라 틀린 내용이 됩니다. 됐습니까? 뭐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디테일한 문제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의 경우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지 않습니다. 이거 양수고 이거 음수여도 마이너스 붙지 않고요. 이렇게 돼도 양수 음수여도 마이너스 붙지 않습니다. 요 케이스들만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다른 문제들에서 여기 지나고 나면 다른 문제들을 풀 때 조건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아까 드린 프린트 있죠? 이거 기출문제예요. 첫 번째 친구는 작년 진명여고 문제인데 5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 이 결과물 요 세 개를 더한 값이 뭐가 된다고 돼 있냐면 i가 된다. 그걸 만족시켜주는 n의 가장 큰 값은 얼마냐 이 이야기고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거듭 제곱을 하고 있잖아요. 순환성이나 규칙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환성이나 규칙성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거고요. 분모에 i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리화부터 하셔야겠네요. 그럼 이건 분모 분자에 i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i니까 마이너스 1. i.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i의 n제곱이에요. 그럼 아까 외우자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i의 n제곱입니다. 자,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i의 n제곱은 몇 개 단위로 순환하나요? i는 몇 개 단위로 순환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했죠? 그건 외우자고 그랬어요. 몇 개 단위로 순환해요? 4개 단위로 순환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1, 3 넣으면 마이너스 1, 4 넣으면 1. 뭐예요? 2개 단위로 마일과 1이 돕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2개 단위로 순환해요. 2개 단위로 돌고 도는 친구랑 4개 단위로 돌고 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몇 개 단위로 돌고 도는 거예요? 4개 단위로 돌고 돌겠죠. 최소 공배수인 4개 단위로 돕니다. 그래서 얘는 마일 1, 마일 1, 마일 1 이렇게 반복되고 얘는 i,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1, 그리고 i 이런 식으로 반복되잖아요. 4개 단위로 반복되는 애랑 2개 단위로 반복되는 애니까 전체는 4개 단위로 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결과는 마이너스 i, 두 번째 결과는 마이너스 1, 세 번째 결과는 i, 네 번째 결과는 1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이 4개 단위로 돌고 도는 친구입니다.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요. 역시 분모에 1-i가 있죠? 복소수가 있으니까 유리화부터 할 겁니다. 그럼 분모 분자에 뭐 곱해야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켤레 형태인 1 플러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1 플러스 i를 곱하게 되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고요. 분자는 1 플러스 i, 1 플러스 i의 제곱이니까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2i 나와요. 이건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직접. 2i 됩니다. 그래서 약분되면 결국 안에 있는 친구는 i인 거예요. i.
그래서 i의 n제곱이니까 아이고 아까 했네요. i의 n제곱 몇 개 단위로 순환한다고요? 4개 단위로 순환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뭐가 나온다고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이 4개 단위로 돌고 도는 친구가 됩니다. 됐죠? 그럼 얘도 4개 단위로 돌고 얘도 4개 단위로 돌아요. 현우야! 얘도 4개 단위로 돌고 얘도 4개 단위로 돌아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4개 단위로 도니까 아직까지는 4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처음 보죠? 어떻게 해요? 직접 하셔야 돼요. i의 거듭제곱 형태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런 간단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아니니까 이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친구를 잠시만 z라고 놓을게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 되어 있어요. 그럼 z 제곱은 뭐가 됩니까? 4분의 요거 제곱하면 3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i예요.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2루트 3i를 4로 나눈 거니까 결국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그냥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하고 있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1분의가 아니고 1이네요.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고요. 그럼 z 세제곱은 이 친구의 뭐를 곱하면 돼요? z를 곱하면 돼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 이렇게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4가 되고요. 그냥 직접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제곱까지 한다고요? 6제곱까지는 그냥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루트 3 실수 붙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0이네요. 실수부 0이고요. 허수부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i,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i예요. 그럼 마이너스 4i가 됩니다.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i네요. 맞나요? 맞겠죠 뭐.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i가 나왔죠, i가. i는 몇 개 단위로 순환한다고요? 4개 단위로 순환한다고요. 그럼 이거의 4제곱 형태를 만들면 결국 z는 12제곱 해서 마이너스 1의 4제곱 곱하기 i 4제곱이라 얼마가 돼요? 1이에요. 12제곱이 얼마가 되는 친구인 거예요? 1이 되는 친구인 겁니다. 그럼 얘는 몇 개 단위로 순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2개 단위로 순환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12개 단위로 순환해요. 그러면 좀 적어볼까요? 지금 z라고 적었죠? 세제곱 이렇게 돼서 이거의 제곱을 할게요. z 6제곱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z제곱, z 세제곱이 마이너스 i, z4제곱, z5제곱, z6제곱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z7제곱, z8제곱, z9제곱 있는데 z9제곱은 이거의 세제곱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i의 세제곱하면 뭐 됩니까? 마이너스 i의 세제곱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i의 세제곱하면 뭐 돼요? i 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직접 다. z10제곱, z11제곱, z12제곱 해서 z12제곱 1이 나온다고요. 자, 그럼 얘는 몇 개 단위로 순환하나요? 몇 개 단위로 순환해요? 12개요. 이 친구들은 4개 단위로 순환합니다. 이 친구는 12개 단위로 순환하고요. 그럼 전체는 몇 개 단위로 순환하는 거예요? 12개 단위로 순환하는 거죠. 4와 12의 최소 공배수 형태로 순환한다고요. 그러면 이 두 친구 4개 단위로 순환하는 결과물 적어볼게요. 얘 i면 얘는 마이너스 i. 1 넣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둘 더하면 0이고요. 요렇게가 두 번째죠? 둘 더하면 두 번째도 0이네요. 요렇게 하면 세 번째도 0이고요. 요렇게 했을 때 네 번째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네요.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두 친구의 합은 0, 0, 0, 2. 그 다음에 4개 0, 0, 0, 2. 8번째까지. 그 다음에 0, 0, 0, 0, 2. 이렇게로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1하고 여기 1. 여기 네 번째 1 나오고 얘도 네 번째 1 나오니까요. 근데 문제에서 둘을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1 더하기 1이라 합이 2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합은 마이너스 i랑 i. 이게 n에 1 넣었을 때, 그럼 0, 2 넣었을 때. 여기 0 아니네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0, 네 번째는 2. 그래서 0,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0, 2, 0, 마이너스 2, 0, 2, 0, 마이너스 2, 0, 2. 이런 식으로 되는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세 개를 더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 i가 나와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i가 안 나오는 친구는 일부러 안 썼어요. 이거 i에 관련된 친구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i에 관련된 친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i에 관련된 i만 딱 남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라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서 해당하는 건 얘밖에 없죠.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z 9제곱 하면 i고 앞에 두 친구는 9제곱 하면 0이니까 결국 이 친구들은 몇 개로 순환하는데 12개로 순환을 하는데 n이 얼마일 때? 9일 때 우리가 원하는 i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 i가 나오는 건 여기서 12번 더 가야겠죠. 그래서 다음은 뭐가 되냐면 12 더하기 9가 되고요. 다음은 12 곱하기 2 더하기 9요. 즉 뭐예요? 12로 나눴을 때 아까 보여드렸죠?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인 수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n이 얼마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5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 이하의 수 중에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인 수. 그리고 문제에서는 그 중에 제일 큰 수를 찾으랬잖아요. 그럼 12 곱하기 3 더하기 9인 얼마? 45가 제일 큰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어렵죠? 특히 이 부분이 어렵죠. 여기 4개 뭐 이건 직접 찾을 수 있는데 이거 해보니까 12개까지 되잖아.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좀 생략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i가 안 나오네 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직관적으로 알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아까 교육과정을 넘어간다고 한 복소평면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관성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 그냥 한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복소평면을 활용해서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원래는 교육과정이 아닌데 목동에선 다 다룹니다. 현우 씨 그만 돌려요. 그만 돌려.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요 오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 선생님이 풀어드린 많은 생략을 하는 내용들은 결국에 뭐를 알아야 된다? 나중에 복소평면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작년에 실제로 나온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선생님이 알려드린 거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내년 되면 조금 더 빡센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됐고요. 순환성에 대한 내용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목동고등학교 역시 작년 문제가 되고요. Z는 2분의 1 더하기 루트 3 i에 대해서 문제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에 막 거듭제곱 이야기가 나와요. 거듭제곱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문제들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들은 보통 출제자가 잘 만들면 기억, 니은을 통해 디귿을 증명하는 구조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억, 니은을 통해서 디귿을 증명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Z세제곱이 Z가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라고 나와 있고 문제 Z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물론 그냥 세제곱을 때리셔도 됩니다. 세제곱을 때리셔도 되는데 이거를 세제곱 그냥 해도 돼요. 살짝 변형해서 아까 문제 중간에 풀었던 형태로 옆으로 넘기고 좀 정리를 하면 2z-1은 루트 3i라고 바꿔 쓰셔도 됩니다. 우리 저식이 복잡한 건 i랑 루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이 상태에서 양변에 제곱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4z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1은 이거 정리하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3 됩니다. 넘겨요. 4z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4는 0이고요. 양변 4로 나눠서 z 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럼 아까 뭘 했냐면 차수가 높은 걸 낮은 걸로 바꿨다고요.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곱하기 z를 양변에 더해요. 그럼 z 세제곱, 우리가 원하는 세제곱이 나오죠. z제곱 플러스 z고요. 그럼 z제곱이 뭐라고요? 이거였잖아요. 아이고 틀렸다. 마이너스 1이죠. z 마이너스 1 플러스 z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뭘 잘못 썼나? 여기가 틀렸지. 음수냐.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z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 z 세제곱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직접 거듭 제곱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고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그럼 z 4제곱 마이너스 z 5제곱은 마이너스 1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인 건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은 위에 있는 친구들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친구들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접근이에요. 그럼 생으로 물론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z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혹시 얘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차수를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z4제곱은 z세제곱을 이용해서 z세제곱 곱하기 z라고 바꿀 수 있고 마이너스 z가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때려받고 계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한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위에 있는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고요. 간혹가다 조건 안 쓰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 접근은 이겁니다. 그럼 z5제곱은 z세제곱 곱하기 z제곱이 될 거고요. z세제곱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아까 z제곱 뭐라고 정리했어요? 어디냐? 여기 있죠. z제곱은 z-1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z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선 z4제곱하고 z5제곱을 빼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z에서 빼기 얘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라 이렇게 사라지죠. 마이너스 1이네요. 됐죠? 그래서 문제에 니은 내용이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z의 4n제곱 플러스 z의 5n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는 34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결국 순환성 찾으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순환성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직접 대입한다고 그랬죠? 직접 대입해서 순환성에 대한 내용을 찾으셔야 되고요. z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z 6제곱이 얼마라는 거예요, 사실은? 1이라는 거죠. 그럼 z는 몇 개 단위로 순환하는 친구 거예요? 6개 단위로 순환하는 친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 있는 z의 4n제곱 빼기 z의 5n제곱인데 이건 z4제곱의 n제곱 빼기 z5제곱의 n제곱 형태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시면 아까 이야기처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z4제곱이죠. z4제곱은 아까 했죠? z3제곱 곱하기 z고 그럼 이건 마이너스 z의 n제곱 빼기 요거는 요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z제곱의 n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z의 n제곱 빼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z의 2n제곱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묶으면 z의 n제곱 빼기 z의 2n제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바꿔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거는 넣어가지고 순환하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몇 개 단위로 순환해요? z의 n제곱 아까 했죠? 6개 단위로 순환해요. 그럼 이건 요게 6일 때마다 순환하니까 이건 몇 개 단위로 순환하냐면 3개 단위로 순환합니다. 그럼 전체는 몇 개 단위로 순환하겠어요? 6개 단위로 순환하죠. 그럼 그 6개 단위로 순환하는 건 직접 찾으시면 되고요. 그걸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소평면이요. 그래서 나중에 복소평면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나마 쉬운 문제예요. 아까 전처럼 12개나 작년 문제에 있었어요. 24개 단위로 순환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 그거 내면 안 되는데 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나중엔 지금은 일일이 손으로 하시고요. 나중엔 복소평면까지 활용한다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답은 선생님도 모르겠는데
이따가 보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오늘 한 거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순환성에 대한 내용 이야기하면서 I의 순환성은 외워야 되고요. 그 외에는 직접 해본다. 6개까지는 직접 해본다가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루트 통합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안 붙는데 마이너스가 붙는 특별한 케이스들 2개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케이스는 이후에도 나오니까 꼭 암기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중에 무리식 계산 같은 거 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거가 어렵게 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에서 어렵게 나오면 틀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투데이 풀어볼까요?